강경 발언 왜일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지금 사진이에요. 강경 발언이요. 최근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정책적인 모습도 있었고 등등등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장면들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내용을요. 확인해 보시죠. We've prepared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experiences for you. And if you feel some inconvenience, you can call 120.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안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일본의 핵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을 정말 안심하실 수 있는 먹거리를 바꿔드리고 그래서 모든 산지에서 올라오는 어종과 관계없이 매일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세 가지 모습, 죄송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공통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입장을 자주 내는 사안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식품 방사능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의회가 열리고 있고 시장이 참석해서 질의응답이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입장 설명 등이 있는데요. 그 영상 따로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성남 시민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자의 이익이 과중하게 치우쳤다. 이걸 어떻게 승인할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인데 시장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정말 사악한 적극행정이죠. 적극행정이라고 하자면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도 아깝습니다. 코미디 행정, 정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를 해도 사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동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나눠먹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역시 전대미문의 행정적 특혜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그 정교하게 다듬은 제도와 행정 원칙을 세운 것을 알고도 안 했다면 그건 사악한 거죠. 몰랐다면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했어야 될 텐데 그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능의 극치죠.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주 사악한 거죠. 자, 보셨죠? 앞선 영상에서는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특히 잼버리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고맙다는 표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관계가 굉장히 뭐가 좋아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악하다, 무능하다, 막갑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지만 이전에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이 저런 표현을 쓰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조용했죠. 네, 조용했죠.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정말 서울시 현안에 집중하면서 언론 노출 최소화하고 발언도 정치적인 발언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무너져 있는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는 데 예. 집중한다. 그 얘기가 맞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너무 언론 노출이 그러니까 안 됐던 정치적 것이 현안에 맞습니다. 대해서 일절 안 했죠. 의견과 입장이 네,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내년이 선거고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전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의 지금 모든 행정과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아마 이제는 내가 서울에서 뭔가를 한 업적을 보이고 그리고 시민들께 그걸 체감을 높이기 위한 예. 정치적인 행정가로서의 그런 입지를 좀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예. 뭐 여기 김재섭 도봉위원장도 계시지만 서울에서 결과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사악하다 이런 단어를 잘 쓰는 예. 편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평소에 네. 성정상 저런 말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쟁이 났는데
장수로서 뒤에 물러서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예.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후보로 뛰는 서울시에 있는 많은 후보들에게도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한 본인의 어떤 표시 이렇게 보는 건 무리입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과 사실 서울시장이 가깝게 같이 손발을 맞춰서 그거 간 건 저는 당연하다고 근데 보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거 맞아요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워낙 정중동의 행보를 예. 보였으니까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행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선거 때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구나. 지난 2년, 3년에 또 이루지 못했던 것들 예. 지난 1년 동안 많이 이루어 있구나. 이걸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엔 지금 너무 이른 시기예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뭡니까? 글쎄요, 뭐 26년 지방선거도 있고 27년 대선도 있는데 다음 목표를 설정하기엔 좀 아직 이른 시기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일단 내년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야 서울에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그게 좋은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결과를 내야 시장으로서 사실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내년 좀- 총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마음에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고 발언의 수위도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데 자, 조승현 부위원장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죠. 우리 예. 앵커께서 평소에 성정상 오세훈 시장이 저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안 할 것 같다고 뭐 사악하다, 말씀하셨는데 뭐 막갑하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거 돌려주신 거예요 지금요 네. 그 발언을? 왜냐하면은 2011년도에 대권 욕심을 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무상급식을 투표에 붙였다 물러난 분 아닙니까? 아. 지금 이것도 대권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왜 사악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예. 이 건이 2014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냐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용도를 변경해서 이 부동산을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예. 국토부가 그에 따라서 5월 달에 성남시에 공문을 아. 보내면서 추진을 한 아, 이 겁니다. 백현동 그 사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회의에서 지시사항이 있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 그걸 처리했답니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1천억대의 이익을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토부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거에 어떻게 민간 기업에다가 이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배임죄로 이거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뇌물이 당연히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성남시는 1천억대 이익을 회수했기 때문에 배임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0조에 협박이란 단어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또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 250조는요. 후보자 직계존속 후보자 배우자가 당선을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예.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검찰 조사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제 맞서고 있는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수사나 나중에 향후에 기소가 된다면 따질 문제고요. 네. 지금은 그럼 오세훈 시장이 저런 이렇게 모습을 하는 나타낸 의도는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은 대권을 향해 차곡차곡 나가고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강성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 맹세를 통해 가지고 호위무사처럼 나서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 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권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사악하다고 저는 표현을 한 거죠. 아까 경쟁자 얘기 약간 뭐 누구 장관 얘기인데 경쟁자 얘기했는데 민준 전 의원님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아니 서울시장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 사악하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대권을 향해서 다른 여권 내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27년도의 대선이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후보들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이러쿵 저러쿵 평가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특히 27년을 꿈꾸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유력 주자들에게는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지금 뭐 법 사법 리스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국정에 전혀 예, 도움을 주지 않는, 협의해주지 않는, 협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 대권 평가죠. 꿈꾸는 것이 예.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저렇게 이 내용을 오. 명백히 알면서 아무것도 아. 문제가 안 되는 걸 충분히 알 겁니다. 행정을 해봤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악하다고 표현한 행위. 알겠습니다. 그게 사악하다. 그러니까 백현동권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죠. 지금 다른 두 분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 있는데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데 여기는요. 요 내용은 단순히 서울시장 차원의 글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관할이 아닌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좀 낸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주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기면 안 되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으로 핵무장을 언급하는 게 역사를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깊은 의문이 들거든요. 동의 어려우실까요?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원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한 1, 2년 내에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 옵션을, 그 선택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책임 있는 정치인 중에 일정 비율 정도는 자체 핵 개발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마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반론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질문이 왔으니까 내가 대답을 한 거다. 내가 무슨 어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내가 핵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정가 차원의 이슈는 아니었죠. 핵이니까. 자, 박지원 교수님. 사실 이 핵무장 가능성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발언들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연결 지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라고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당내 경선을 거치면은 예, 당내의 분위기는 누가 주도하느냐? 지금 그 보수 우익화되고 우경화되고 있는 이 소위 강경 지지층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강경 지지층이 지금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예, 대부분 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동훈 주목하고 장관.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이 밥상 위에 이제 숟가락 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그로를 소위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그로요. 아까 오. 사악하다, 막갑하다 이런 이야기 단어가 갑자기 오 시장의 성정상 잘 안 나오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소위 여권에 일반화된 이재명 때리기 밈을 따라한 겁니다. 오. 그래서 주의를 끌어서 나 예. 여기 있다 이런 거고요. 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핵 개발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왜? 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여권 내의 강경층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핵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예. 나 중도라기보단 나 보수야. 나 이 정도 강경 보수야. 오. 그러니까 나 주목해 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선에 가서는 중도적 이미지를 더 강화하겠지만 예. 예선까지의 과정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재섭 위원장. 지금 두 분께서는 이게 대권을 생각한 행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해 주셨어요.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뭐 대권 주자로서 늘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가운데서 오세훈 시장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생각이 내심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희가 다 여기서 따져볼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심성이 그렇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예. 그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오 시장님이 예.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느냐라고 예.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심성이 온화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중동을 하는 사람이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다, 행정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 오히려 저는 조 부위원장님 말씀에 반대로 예. 시장이기 때문에 저 백현동 사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문제점을 너무 잘 안다. 그럼요. 뭐 땅을 오. 굉장히 깊이 파서 옹벽을 아주 이상하리만큼 높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그 가운데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업인데 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심성이 온화한 오세훈 시장 역시도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핵 얘기는 뭘까요? 핵 얘기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의 안보관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안보관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으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론이 뭐 하루 이틀 나온 내용도 아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나왔고 앞서서 봤지만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 대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걸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주장한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소신이 저 질문하는 자리에서 나온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뛰어난 행정가로서 그다음에 중도 뭐 합리적인 예.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맞지만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 본인이 보수 정당의 뚜렷한 족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예. 필요성도 분명히 머릿속에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글쎄요. 뭐 멀리 보면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 요즘에 오세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발언이나 어떤 비판할 때는 굉장히 강도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약간 확실히 핵 얘기는 거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평가받는 건데 그런 얘기까지 좀 과감하게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